지난 방송 때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목격담, 이 집 근처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니는 뒷모습까지 운동화까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총선 때 함께한 당직자들과 저녁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신호인 건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료 여러분, 앞으로 100일 동안 잘해봅시다. 동료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들 대신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우리여야 하고 진흙탕에 발 걸려서 물 적시는 것도 우리여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을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마음을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반드시 제대로 하겠다는 책임감과 결심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난 3일 이제 비공개 회동했다고 하는데 비공개 해도 알려지죠. 뭐 하루 이틀 상관으로. 자, 내용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지난 3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총선에 같이 뛰었던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들, 뭐 경호팀 이런 분들과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그 전부터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어 했는데 건강상 등의 이유로 한 위원장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근 한 석 달 만인 것 같아요. 원래 그 한 위원장이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메시지를 올리면서 당직자들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바가 있잖아요. 네.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지난 3일에 만찬이 실질적으로 성사가 된 거고요. 이 자리에는 그 당직자들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영동 의원까지 참석을 해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한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당직자는 뭐 선거 직후보다는 조금 좋아 보이긴 했지만 아직 다 회복된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진상으로도 얼굴 살이 다소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또 한 위원장은 뭐 이제 자주 보자 이런 말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수시로 이제 보자는 건지 뭐 구체 일정까지는 잡은 건 아니다 이런 제목은 얘기를. 뭐 정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어떤 만남인지에 대해서는 성격이 구체적으로 뭐 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정기적으로 보자는 말이 1년에 한 번은 아닐 테고요. 네. 그죠?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표정은 밝고 모습은 좀 수척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모임이 있을 때 20명이 저녁을 먹으면 밥값이 꽤 나왔을 텐데 누가 밥값을 냈을까 이런 점이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 점이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자리에서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최 기자. 네, 이 자리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거론했을까 싶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잘 돌아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장 이제 한 전 위원장의 본인 거취 문제도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거취상으로는 제일 관심거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자리까지는 되지 못했다. 민감한 사안이라서 오히려 조금 피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는 거의 이 얘기 외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다만 이제 뭐 일부 참석자가 그 심규진 교수가 쓴 책이죠. 73년생 한동훈 네. 이 책을 가져와서 뭐 사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고요.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의 요즘 행보에 대해서 뭐 지지자들이 보내준 책들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6말 7초에 있을 거라는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의 말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먹자는 밥은 건강상육으로 못 가고 네. 대신에 비대위원들하고도 식사를 갖고 또 이제 당직자들하고 식사를 갖고 이 뭐 여발한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심스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사실은 그 칭병을 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왜냐하면 그 전과
후로 이런 모임들이 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언제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본격적으로 정계에 복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신호라고 봐요. 신호. 신호다. 그러니까 복귀를 할까 말까 아직 결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적어도 한 번쯤 뭔가 이제 본인이 그 총선 후에 뭔가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들은 좀 챙기겠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6월 말 7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이라는 건 지금 완벽하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가가 됐든 부가 됐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정계 복귀는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게 드러났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상태가 아닌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본인 표현대로 당분간 시간을 갖고 성찰하는 이 시간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아마 이렇게 그 기준을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국장 말씀 중에 하나만 더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가든 부든 해야 된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의 뭐 지금 그 어떤 그 방향 네. 이런 것들을 전혀 차별화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끌려가는 양상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뭐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네. 현재 윤 대통령 이제 뭐 며칠 뒤면 이제 취임 2주년입니다. 네. 앞으로 3년씩이나 남았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한동훈 그 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저는 상당히 줄일 거라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계에 복귀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의 궤를 100% 일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차별화하는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냐 그 점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본인의 정계 복귀를 결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김병민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 양갈래길이 있다면 김 의원께서 지금 예측하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어느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자로는 아마 결정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아직도 모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 행보 앞에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상황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 변수는 홍준표 시장이 쏘아올린 한동훈 지우기. 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예. 우리 당의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당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제발 부탁한다고 모시고 옵니다. 네.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동훈 위원장 별로 올 생각이 없었던 법무부 장관을 예. 우리 당의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다 모여갖고 읍소하는 총회 같은 걸 가져갔고 네. 그 당시 총선에 꼭 필요하다고 한동훈 위원장을 모시고 왔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든 당시 있었던 우리 당의 문제든 후보들의 문제든 대통령실의 문제든 우린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 패배한 모든 책임을 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몰아세워서 네. 한동훈 위원장 얼씬도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여져 있는 기본적인 팬덤이 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이 그냥 가만히 숨죽여 지내겠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국민의 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진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라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뒤에서 박수 치면서 좀 훗날을 모색할 수도 있을 거라 보는데 지금 총선 이후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 만나보면 거의 뉴스 다 꺼버리고 지금 신통방송 안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신통방송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오고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네. 이 상태로 정말 제대로 지지율 회복하고 지방선거 그 이후에 대선까지 희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절망 섞인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절망이 어디서 기인하냐면 총선이 끝난 패배 이후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이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걸 어떻게든 끌어낼 수 있는 총체적인 방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서로가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이런 변수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 국민들께서는 선거에 패배했다 그 자체보다는 패배 이후에 내부적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더 크게 실망하실 거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 이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사실은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방송 그리고 뭐 유튜브 쪽도 비슷합니다만 많이 실망을 하신 보수 쪽의 그 시청자들께서 좀 등을 돌리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다시 추스르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위기도 또 역력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저희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받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말이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곁에 있어 주십시오. 자, 김상일 네.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제 총선이 끝난 네. 다음에 패장, 뭐 도보로 전국을 순례한다든지 또는 뭐 해외에 나간다든지 또는 뭐 독서에 또 열중한다든지 또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밥을 계속해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글쎄요, 밥을 먹는 것은 저는 예. 잘하는 거라고 봐요. 잘하는 것이다. 예. 근데 이게 너무 과해서 오해를 받을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은요, 낙선을 하면 낙선 사례라는 걸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낙선 사례를 제대로 잘 해야 괜찮은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낙선 사례는 고마운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세를 모으는 방식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예. 고생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일종의 낙선 사례로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독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이제 쉼, 충전,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쉼, 충전은 앞으로 준비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러나서 책임을 지고 좀 자숙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네.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모습이라 상대편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는 있고, 그렇게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중에게 잊혀지지 않게 해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누굽니까? 홍신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신평. 이 홍신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신. 저는 별로 변호사. 걱정 안 하고 예. 좀 이렇게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좀 인내심 있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